안녕하세요. 쿼드의 마포나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RC, 특히 이제 드론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주파수 전파를 사용하게 되죠. 이 전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fail-safe 기능, 이 fail-saf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RC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파는 조종기 라디오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는 2.4GHz를 사용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허용된 주파수가 2.4GHz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900MHz 대역을 사용을 하도록 허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지금 900MHz 대역은 예전에는 이게 풀려 있었어요. 예, RC 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풀려 있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국가에서 회수를 했죠. 예, 회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제 KT 쪽에 이제 주파수를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파수를 지금 KT에서 이제 핸드폰 쪽, 그리고 이제 또 그리고 이제 무선 마이크 쪽에 그쪽에 주파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이 900MHz 대역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RC를 사용하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전파법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이제 무거운 제재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파법을 위반하면은 3천만 원까지의 벌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또 구속도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전파법에 대해서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뭐 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드론을 운영하면서 드론을 즐기면서 또 이 조종기에서 우리가 이제 노콘 시에 페일세이프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지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라디오에 또 이제 이런 이제 조종기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이제 조종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는 2.4GHz입니다. 2.4GHz는 사실상 이제 멀리 보내기 위한 장거리용 전파는 아닙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주파수를 가지고 이제 전파를 분류할 때 이제 장파, 단파, 초단파 이렇게 크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이제 장파라 그러면 이제 정확히는 아니지만 500MHz 미만대요. 그쪽이 이제 장파가 되고요. 이제 장파라면 이제 전파는 파동이기 때문에 이 파동이 이제 긴 것들이 이제 장파가 되겠고요. 그리고 단파는 이제 파동이 짧은 것들이 단파가 되겠습니다. 이 장파와 단파 그리고 이제 초단파를 사실 이제 구분해서 쓰는 이유는 이 장파와 단파의 장단점이 있죠. 이제 장파 같은 경우에는 도달 범위가 깁니다. 그래서 장거리 이제 송수신용의 주파수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대신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장파는 일단 노이즈가 많고요. 왜냐하면 이제 파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다른 전파라든지 다른 주파수에 의해서 신호 간섭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장이 길다 보니까 데이터의 전달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고, 그 장파 안에 넣어서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이제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단파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짧기 때문에 일단 노이즈가 적습니다. 그래서 신호 품질이 깨끗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RC 조종기 같은 걸로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RC에서 보내는 라디오에서 보내는 신호들을 정확히 이제 드론 수신기에 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그 데이터 품질이 깨끗하다,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이제 속도도 빠르죠. 파장이 짧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파다 보니까 이제 파장이 짧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RC의 2.4GHz를 가지고는 뭐 산이나 뭐 건물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중간에 가로막혀 있으면 노콘이 날 수밖에 없는 주파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노콘은 이제 노콘도 사실 이제 콩글리시인데요. 이제 노 컨트롤이 되겠죠. 이제 뭐 그걸 이제 줄여서 얘기하는 건데, 노콘은 이제 전파가 끊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조종기와 이제 수신기 간에 전파가 끊어져서 RC가 이제 그 제어력을 잃어버린 거죠. 라디오하고 연결이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페일 세이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RC에서는 이 fail-safe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fail-safe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노콘 시에 자신의 기체를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비행기나 뭐 헬기를 조종하셨던 분들은 아날로그 시대 때는 사실 이 조종기에서 이 페일세이프 기능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 조종기의 메뉴에 보면요, 이 메뉴를 들어가서 보면 메뉴 안에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fail-safe 기능이라는 게 여기 이제 메뉴 안에 이렇게 기체의 이제 RF 쪽 메뉴에 보면은 fail-safe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fail-safe 항목에서 이제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fail-safe를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이거를 이제 조종기에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커스텀 모드에서 세팅을 해가지고 세팅을 했었는데, 요즘 이제 드론은 다 FC를 사용을 하고요. 그 FC의 이제 펌웨어 자체에 페일세이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종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드론에서는 반드시 이제 페일세이프의 이 기능은 이제 노펄스로 오프를 시켜 주시는 게 그게 이제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페일세이프 기능은 우리가 이제 드론에서는 아이나브를 사용하는 또 베타플라이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이나브나 베타플라이트에서는 노펄스로 조종기 쪽에서는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나머지 이제 페일세이프 기능은 우리가 이제 아이나브 이제 펌웨어에 컨피그레이터에서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아이나브의 이제 컨피그레이터에 들어가 보시면 페일세이프 메뉴가 있죠. 이 페일세이프 메뉴에서 보면은 이제 세팅 값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이나브는 아직 좀 한글화가 안 돼가지고 조금 이제 보시기가 안 좋은데요. 뭐 기본적인 거는 베타플라이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메뉴에 있는 그 세팅에 메뉴에 있는 가드 타임 포 액티베이션 애프터 시그널 로스트 요거는 이제 그 노콘이 실제적으로 그 조종기와 수신기 간에 노콘이 발생했을 때 몇 초간 기다리겠느냐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페일세이프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노콘이 아주 잠깐 이제 전파는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조종기하고 수신기하고 뭐 잠깐 나무에 가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잠깐 끊어질 수 있는데, 그때마다 페일세이프가 발생이 되면 상당히 많은 페일세이프가 발생이 될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펌웨어에서는 그 세이프 가드 타임이라는 걸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5라고 이제 지정해 놓은 건 0.1초 단위이기 때문에 0.5초가 되겠는데요. 0.5초 동안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페일세이프 노콘이 나더라도 0.5초 동안은 기다리겠다. 페일세이프로 진입하지 않고 0.5초 동안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론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노콘이 발생을 했으면 드론이 그 상태에서 뭐 바로 이제 뭐 드랍되든지 뭐 랜드하든지 리턴 투 홈 되는 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0.5초 동안은 계속 진행하던 그 방향으로 동작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페일세이프가 동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나브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개의 프로시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일세이프가 이제 발생이 되면 노콘이 발생이 돼서 이제 페일세이프 단계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이제 드롭을 시킬 수가 있고요. 드롭을 선택하면 그 상태에서 모터가 이제 디스암되고 정지가 되면서 그 상태에서 드론이 바로 그냥 드랍되는 겁니다. 그 위치에서 바로 추락시켜 버리는 그런 이제 프로시저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나브를 쓰는 이유가 사실 이제 이런 리턴 톰이나 랜딩 기능이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없겠죠. 드롭 시키려고 한다면 베타플라이트 사용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들 이제 뭐 랜드나 아니면 리턴 톰을 시키는데요. 또 이제 두 번째 옵션에 보면 랜드가 있습니다. 요 랜드는 사실 이제 우리가 리턴 톰에서의 랜드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요 랜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고도계와 지자계의 도움 없이 그냥 설정된 요 값으로만 기체가 그 자리에서 랜딩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불시착 같은 그런 이제 이머전시 랜딩이 되겠죠. 그런 이제 상태의 랜딩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값을 줄 수 있는 게 랜딩을 할 때 스로틀 밸류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제 뭐 1100 정도 이 정도 주면 될 것 같고요. 뭐 1100이나 조금 작은 기체들은 한 1200, 그리고 이제 큰 기체들은 1100이나 뭐 1200 그 사이에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면 됐고요. 그 밑에는 이제 페일세이프가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랜딩 모드일 때 모터를 언제 끄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이제 이 드롭 프로시저에서는 사실상 그 모터가 페일세이프 프로시저로 들어가면 바로 그냥 꺼집니다. 근데 이제 랜드에서는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0.1초 단위이기 때문에요. 20초 있다가 모터를 끄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가 이제 랜딩을 수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20초의 시간을 딜레이 시키고 20초 동안 랜딩을 한 다음에 20초 후에는 모터를 디스암 시키는 게 요 이제 옵션이 되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모터를 더 빨리 끄고 싶으면은 요거를 뭐 10초로 바꾸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o nothing, return to home이 있는데요. return to home은 예전에도 제가 강좌에서 설명드렸던 그 return to home입니다. 그래서 노콘이 발생이 되면 일단 0.5초 동안 기다렸다가 0.5초 이후에 return to home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체가 홈포인트 처음 아밍됐던 위치로다가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하나 또 밑에 do nothing이 있습니다. do nothing은 이게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do nothing이 되고요. 그냥 그 fail-safe 단계를 fail-safe를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상당히 위험한데요. 기체가 노콘이 나더라도 기체가 이제 계속 가는 거죠. 어디 뭐 배터리 다 따를 때까지 정체 없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위험한 옵션이니까 do nothing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보면은 fail-safe minimum distance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fail-safe를 실행시킬 최소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센티미터 단위로 되어 있고요. 이제 그 20m 저는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는 2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m 안에서 fail-safe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이제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m 안에서 이제 fail-safe가 발생이 됐을 때 랜드 시킬 수도 있고 드롭 시킬 수도 있고 리턴 투 홈 시킬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 안에서는 fail-safe가 발생했을 때 위의 옵션과는 별도로 동작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턴 투 홈에서의 이제 그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는요. 리턴 투 홈에서의 이제 랜딩 할 적에 에어 스피드라든지 버티컬 이제 그 하강 스피드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어드밴스드 튜닝 쪽에 들어가셔서요. 여기서 리턴 투 홈 앤 랜딩 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턴 투 홈 앤 랜딩 세팅 부분에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앞전에 제가 이제 그 강좌에서 리턴 투 홈 강좌를 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그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아이나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조종기와 이 드론 간에 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아이나브 컨피그레이터를